안녕하세요. 이런 당이 일으킨 문화혁명 회오리를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사회복지학부 정현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을 만드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인물이기도 하고 그 공화국을 이끌었던 마오쩌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문화대혁명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대혁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오쩌둥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오쩌둥의 성격, 또 다른 말로는 개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오는 가부장적인 집안의 분위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중국 전기소설 등의 영향으로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게 한 것을 계기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만의 사회주의 이상향을 추구했다는 것인데요. 특히 주의주의를 주장하곤 했습니다. 소위 주의설이라고도 하는 이것은 의지가 지성보다 우위에 있다고 말하는 철학상의 입장입니다. 결국 이러한 성향을 가진 마오쩌둥은 사회주의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힘썼던 것이고, 또한 이것을 위해 새로운 인간을 만들고자 했고, 그것이 문화 대혁명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마오쩌둥이 왜 문화 대혁명을 일으켰냐는 데에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부, 다른 하나는 외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외부에서는 최고 지도자들 사이에 권력 투쟁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시각이 있고요. 대약진 운동이 실패로 끝난 후 당내 최고 지도자들 간의 정책 대립이 결국 권력 투쟁을 불러왔다는 시각도 있고요. 결코 혁명이라 부를 만한 요소는 없었고 허구적 군중 운동이라는 연막 뒤에서 벌어진 권력 투쟁일 뿐이다라는 시각 등등이 있었습니다. 한편 내부에서는 여러 연구 성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문화 대혁명은 대규모 정치적 내란이었다는 입장, 혹은 1960년대 중반의 국제 정치의 영향을 분석 결과로 내놓기도 했고요. 마오쩌둥의 현대 수정주의의 가능성이라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중국 내외의 문화 대혁명 발발 원인론 분석은 매우 다양합니다. 모두 나름대로의 분석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시로서 글을 좀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학창시절에 시를 좀 써보셨을 것 같아요. 마오쩌둥은 시를 굉장히 많이 썼는데 심지어 자신의 가치관이나 품은 뜻을 시를 통해 녹여내는, 요즘 말로 하면 시의 진심인 사람이었습니다. 시로서 뜻을 표현하기 좋아했기에 많은 학자들 그리고 사람들은 마오쩌둥의 시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사상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오쩌둥의 시를 살펴볼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시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오쩌둥이 시를 쓸 때 품고 있는 생각이 이상향의 추구라는 것입니다. 마오쩌둥의 시들은 한결같이 사회주의 건설을 추구해 왔습니다. 마오쩌둥의 시 분석에서 확인되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요. 마오쩌둥은 구소련으로부터 야기된 수정주의가 중국을 덮칠 수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 순간 마오쩌둥은 특유의 반골 기질을 드러내서 사회주의 이상향을 향해 더욱더 매진해야겠다는 결심을 했고, 이것이 문화대혁명 발동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더 쉽게 설명하자면 마오쩌둥의 사고와 근심의 초점은 오로지 한 가지였습니다. 수정주의의 등장을 막아내자. 두 번째, 자본주의 부활을 예방하자. 이것이 마오쩌둥이 문화대혁명을 일으킨 근본 출발점이자 주관적 동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요번 챕터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당이 일으킨 문화혁명 회오리입니다. 강의도 들으셨겠고 책도 읽어보신 여러분이라면 이제 좀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도자의 말 한마디에 따라 당과 국가의 정책이 뒤바뀔 수 있었고 그 회오리의 한가운데 있었던 마오쩌둥, 이를 일러 이런 당이라 꼬집는 것이고 그 결과는 재앙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었겠죠. 네, 짧지 않은 시간 영상 들어주셨는데 소감 한마디만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챕터를 읽고 마오쩌둥이란 인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오쩌둥이 자신의 정치 행로가 순탄할 때이건 긴장할 때이건 그는 자신의 마음을 시에 담아내곤 했습니다. 항상 자신의 이상향을 향해 자신의 각오를 다진 것이었죠. 그렇다면 지금의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혹은 공부에 또는 비전에 어떠한 각오를 다지고 있는가? 아니, 각오라는 말을 사용할 만큼 나는 노력하며 살고 있는가? 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